네, 안녕하세요. 아, 네. 처음 뵙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한번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귀를 통해 건강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17년 차 약사 오예서라고 합니다. 와, 근데 약사님 귀를 하신다는 게 좀 약간 조금 놀라운데 네, 귀랑 그 건강 쪽이랑 좀 관련이 있나요? 네. 좀 낯설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우리 인체 중에서 이제 귀는 우리 인체 전체의 그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손반사학이나 발반사학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손 지압을 한다거나 발 마사지, 발 지압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 많이 봤는데 뭐 귀도 마찬가지로 지압을 하면 좋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귀는 우리 몸 전체에 해당하는 혈자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체적인 우리 건강 상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제가 듣기로는 귀에 이런 어느 특정한 부분을 만지면은 5년이 젊어진다는 얘기가 오, 있던데 네. 최소 5년입니다. 최소 5년이요? 네. 그게 진짜 가능한가요? 네. 사실은 저는 제가 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예전 사진을 보면 한 5년 전, 7년 전 사진을 보면 지금보다 나이 들어 보여요. 근데 제가 한 7년 꾸준히 이열 테라피를 했는데 제가 올해 41거든요. 근데 다 팔자주름이 지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어떤가요? 아니 그 아직 없지 말하는 않나요? 게 아예 안 믿겨지시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그게 어떤 원리로 그 팔자주름? 그런 거 어떤 네. 원리로 피게 되셨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열 테라피를 통해서 이런 팔자주름이 없어지거나 좀 동안형 얼굴이 되는 원리가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성형수술이나 시술 같은 원리랑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 원리는 우리 몸이, 우리 얼굴이 이렇게 처지게 되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근막이라든지 신경이 약화되면서 나타나는 반응인데 그것을 다시 건강하게 돌려주면 이 얼굴이 리프팅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근막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막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착이 되거나 아니면 약해지거나 하면은 이렇게 굳게 돼요. 사실은 뭐 두피나 이런 데도 굳어지게 되면은 표정도 부자연스러워지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쪽만 그런 반응이 나타나면 비대칭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제가 듣기로 그 말씀은 얼굴에 있는 근육이 좀 이상이 생긴다는 건데 네. 이게 더 심해지면 좀 안면 근육 장애나 그런 게 올 수도 네. 있는 건가요? 그래서 구안화사라고 하는 그 한쪽만 마비되는 경우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이 그런 경우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증상에도 이제 이어 테라피를 통해서 좀 개선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아, 일단 첫 번째로 팔자주름이 펴지게 하는 그런 곳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팔자주름이 생기면 대부분이 이제 이 팔자주름을 괴롭히세요. 이거를 막 이렇게 문지르고 이쪽을 어떻게 뭐 주사를 맞고 해서 이쪽을 괴롭히시는데 사실은 간단한 원리로 이 얼굴 전체 이렇게 올려주면은 사실 주름이 없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사용하시면 좋은데 귀에서는 어디에 해당되는 자리를 지압을 해주면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팔자주름이든 아니면 얼굴 뭐 이렇게 부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림프 순환이 안 되면 생기게 되거든요. 불필요한 이 부종이 생길 때 얼굴에 그러면은 그게 부어 있다 빠지고 하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턱관절 자리에서 시작돼서 이쪽이 림프 순환을 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자리예요. 요렇게 귓바퀴 안에 홈. 그래서 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을 지압해 주거나 지압을 할 수 있는 귀 패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부착을 해서 지압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쪽을 조금 더 이렇게 올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요쪽에 해당되는 이 상악이랑 하악, 요쪽에 해당되는 곳이 요쪽 상악, 그 다음에 여기 하악 자리가 있습니다. 상악, 하악. 그래서 이 턱관절 자리와 상악 자리, 하악 자리를 같이 요쪽을 시술을 해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해 준다는 게 눌러주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붙여주신다는 건가요? 만약에 집에 재료가 없거나 도구가 없으면은 손으로 지압을 해주시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귀 지압 패치 안에 이렇게 볼 같은 게 들어있는 지압 패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부착을 해주는 거. 그렇게 하시게 되면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딱 보면서 느껴지는 게 네. 저 큰 귀가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거 많이 한림하세요. 그런 거 혹시 안 파시나요? 근데 요 혈자리들이 다 이제 한자로 되어 있어서 구매하셔도 사실 좀 사용하기는 번거로울 수 있는데 제가 기회 되면 한글로 된 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제 귀도 한번 좀 진단해 오, 주실 수 네,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래에 들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붓기가 좀 있으셨어요? 원래부터 있었는데 네. 제가 그나마 좀 최근에 그 달리기를 좀 하면서 조금 네, 빠진 편이긴 해요. 맞아요. 달리기를 하게 되면은 근육의 움직임이 생기면서 림프 순환이 잘 되거든요. 피디님 귀를 보고서 아, 이것 때문에 얼굴이 부으시고 좀 푸석푸석한 그 지점이 있거든요.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네. 네. 어느- 사실은 뭐 얼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이 귀에서 제가 큰 귀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네.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이 눌려 있으세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이 후두골 쪽. 후두골조. 네, 그래서 평소에 좀 두통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 7월 달 동안 한 달 내내 두통약을 먹고 그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눌려 있으시면 심한 두통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진통제로도 잘 조절되지 않는 악성 두통, 악성 편두통을 느끼게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눌려 있으시기 때문에 이쪽이 약간 막혀 있는 거예요.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머리도 무겁고 두통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 목에서부터 머리로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얼굴이 좀 붓거나 탄력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증상을 겪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네. 여기를 많이 누르면 되나요? 네, 경추를 많이 풀어주시면 되는데 네. 귀 지압을 할 때는 제가 아까 지금 턱관절하고 상악하악 자리 요거 말씀드리고 림프 자리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추가로 하시면 좋은 자리가 바로 경추 라인이에요. 여기 이쪽이 우리 몸에서 목에 해당되는 경추 자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시술하거나 지압을 해서 풀어주시면은 얼굴 부종 가라앉는데 그리고 얼굴을 동안형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기하죠? 혹시 이거를 제가 지금 받아도 이게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나요? 네, 맞아요. 그럼 한번 제가 시술을 촬영을 해봐드릴까요? 무릅쓰고 한번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시술을 해봐드릴게요. 네네. 턱관절 자리로 시작을 해서요. 이쪽에 시술을 하고 이런 지압 제품들이 있는데요. 안에 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이 들어있는 걸로 얘가 작용하는 효과가 이제 원적외선을 방출하면서 기혈 순환을 도와주는 네. 아프죠? 진짜 아픈데요? 네, 좀 아프죠. 아프신 분도 있고요. 또 통증을 전혀 안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파요. 그렇죠. 왜냐면 그쪽이 안 좋으셨었기 때문에 이런 걸 혹시 한번 붙이면은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되나요? 3일 정도 붙이고 계시다가 교체해 주시면 제일 좋아요. 사실은 아. 막힌 부분을 여겨서 네. 어. 지금 눈썹이 떨리고 있어요. 네. 통증을 숨길 수 없네요. 살짝 참는. 그래서 경추 부분에 이렇게 시술해서 제가 좀 살살 할게요. 너무 아, 네. 아프시면 안 되니까. 이게 혹시 한번 붙이고 나서 계속 아플 수 있나요? 통증이 점점 가라앉아요. 뭔가 아. 우리 몸에 이상이 있을 때 통증을 느끼는 건데 네. 점점 개선이 되거든요. 반복 시술할수록. 그렇죠. 조금 아프시죠? 이거 생각보다 주사보단 안 아픕니다. 근데 좀 아파요. 네. 어떤 분들은 네. 되게 통증을 많이 느끼시고요. 여기는 머리 부분인데 여기 진짜 아픈데 네. 여기는 진짜 아픈데요. 두통이 있으셨다고 해서 제가 머리 부분도 좀 시술했고 여기는 상악 부분이랑 그다음에 아래쪽 턱 부분도 좀 추가로 시술을 해드릴게요. 아래 턱 부분이면 이쪽인가요? 이쪽? 네, 하악 쪽 여기. 하악 쪽. 네, 제가 평소에 계속 그 주무르던 곳이 네. 딱 여기 귀로 바로 맞춰주셨네요. 제가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진짜로 이게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이걸 관해서. 근데 오자마자 맞춰주셨어요. 네. 근데 귀 안에 제가 이게 네. 옆에서 보니까 이 네. 안쪽에 좀 염증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요새 조금 생각을 많이 하시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몸에 염증이 좀 쌓여 있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컨텐츠도 네. 고민하시느라고. 근데 네. 앉으신 김에 림프 순환 자리까지 네. 이렇게 시술을 해서 아마 이렇게 이쪽을 봐주시면은 귀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이렇게 진짜 아파요. 여기가 진짜 아픈데요, 여기가? 이쪽이? 거기요. 네. 손목 여기는 이쪽 부분이에요. 제가 손목이 진짜 안 좋습니다. 네. 직업병이라서 네. 계속. 또 그쪽 부분이 반응이 또 있네요. 진짜 신기합니다, 이거. 이렇게 뒤에도.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촬영하시는 동안에 여기를 꾹꾹꾹 눌러주시면은 아마 네. 촬영 끝나고 집에 가실 때쯤 되면은 네. 여기가 슬림. 근데 여기 진짜 실제 좀 빠지긴 했어요. 진짜요? 네, 보여요. 한번 저 봐주실래요? 네.
진짜다. 진짜요? 진짜 아니, 빠졌어요? 진짜 근데 카메라 한번 정면을 보시고 나중에 확대해서 얼굴 보시면은 네. 눈꼬리도 여기 올라오고 여기가 슬림해졌어요. 그럼 이게 불균형이 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반대쪽도 네, 해주실 수 반- 있나요? 반대쪽은 제가 비용을 받고 해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꼭 내서라도 반대쪽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자마자 그런 거를 다 아시게 되나요? 네, 이거 공부를 하면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클래스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그냥 내가 셀프로 하고 싶다, 이런 걸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 공간에서 이어 테라피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을 하고요. 조금 깊이 있게, 왜냐면은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미용 목적이 아니고 지금 후두골 쪽이 막혀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은 눈 시야도 좀 뿌얘지거든요. 눈도 피곤해지고, 이런 질환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그런 수업도 따로 있습니다. 한남동 카페 골목입니다. 한남동 주변에 안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도 좀 이런 정보를 많이 얻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어 테라피가 궁금하신데 좀 정보를 얻고 싶은데 사실 인터넷에 검색해도 올바른 정보가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은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이어 테라피 관련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 질문 답변을 해드리는 단톡방 그 링크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평소에 궁금하셨던 내용들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땡겼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이쪽 네. 그 목 쪽인데 특히 그쪽이 계속 뭔가 그 리프팅되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 네, 시술 받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반응이 뭐냐면 이쪽이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시야가 맑아졌어요. 눈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목 쪽이 아프던 게 편해졌어요. 이런 반응들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여자분들은 마사지라든지 이런 거 에스테틱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전신 마사지 같은 거 받고 나면 몸 엄청 가볍거든요. 그런데 한 2~3시간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비용도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귀를 지압하는 방식으로 얼굴 리프팅, 그다음에 뭐 팔자줌 이런 것들도 도움을 받으시면서 저렴한 가격에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품 없이도 이곳에 자극을 하려면은 어떤 강도로 얼마나 하면 좋을지 네. 궁금해요. 보통은 이제 강도라는 거는 좀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귀를 이렇게 반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눌러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했을 때 귀가 딱딱해서 잘 안 접혀지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말랑말랑해서 접어도 하나도 불편함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귀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강도를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너무 아프지 않는 선에서 하시면서 점점점 그 강도를 올려주시면 나중에는 좀 편해지실 거예요. 꾸준히 하신 분들은 처음에 귀가 딱딱하고 아팠는데 지금은 전혀 안 그래요. 지금 말랑해졌어요 하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러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지압하는 부위를 제가 큰 귀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네. 동안형 얼굴을 만드는데 아마 여러분들 제일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어디 건강이 좋아진다 이런 거는 한두 번이고요. 결국은 얼굴 리프팅 되는 거에 제일 관심 많으신데, 이 턱관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부터 이 경추로 올라가는 쪽, 이쪽을 지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 부분이 안면부예요. 그래서 이 귓불 부분은 충분히 지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쪽이 림프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림프 순환 부분. 이쪽도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를 이렇게 반으로 접는 거 있잖아요. 반으로 접는 거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영상에서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왜 고무줄 여기다 끼워 놓으면은 얼굴 리프팅 된다는 그 영상 요새 많이 돌거든요. 그 원리도 귀를 지압하는 이 원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무줄 이렇게 낀 채로 계속 밖에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이렇게 지압을 해주거나 아니면 귀 패치를 붙여놓는 거는 내가 일상 중에서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울 보면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좀 주변 분들이 있으면 네. 서로 같이 맞아요. 자리에 붙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클래스 배우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커플들 많이 오시고요. 자매분들, 그 다음에 엄마랑 딸이 와서 배우시는 경우도 많고요. 친구분들 오셔가지고 배워서 서로 해주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맨손을 하시는 것도 알려주시고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알려주셨잖아요. 귀 말고도 또 이런 좀 젊어지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또 있을까요? 여자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제 목에
이렇게 걸고 있어요. 이게 괄사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항상 갖고 다녀요. 그래서 발사가 뭔가요? 괄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제 지압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빛 형태로 되어 있는 괄사를 항상 이렇게 소지하고 이렇게 목걸이처럼 하고 다니는데요. 아침에 사실 출근길에 귀에는 항상 이렇게 붙여 놓고요. 출근길에 부종을 빼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뭐 얼굴 작아지는 마사지 법에서 이렇게 주먹 져가지고 얼굴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보셨을 텐데, 그거를 하면 얼굴 부종은 빠지긴 하지만 단점이 피부가 늘어져요. 세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얼굴 피부를 세게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은 피부가 늘어지게 되기 때문에 지압점을 좀 정확하게 해서 이런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지압할 때도 턱관절, 그다음에 상악, 하악, 그다음에 경추 요런 데를 말씀해 드렸잖아요. 똑같이 이걸 이용해서도 이렇게 턱 라인 이렇게 턱 밑을 쓸어서 귀 옆까지 이렇게. 근데 그거 쓰면은 제가 네. 궁금한 게 비처럼 생겼잖아요. 그게. 네, 이게 하면은 그 피부 이렇게 막 찢어지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전혀 부드러워요, 생각보다. 그리고 세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 부분이 어떻게 마감이 돼서 그런가요? 여기가 뾰족하지 않아요. 일반 빛같이 이렇게 뾰족한 게 아니고요. 이제 뭉툭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일반적인 모양보다 좋은지를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처음째는 이렇게 턱 라인을 이렇게 쓸어주고, 그 다음에 요 교근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교근을 풀어주시고, 턱 밑에 있는 이 살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쪽을 쓸어서, 네, 이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측두근이 육착이 되면은 이것 때문에 얼굴 형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럴 때 이 측두근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빗 모양일 때 이게 잘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옆머리를 풀어주면은 두통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건 저희 자사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달빛 조각이라는 건데요. 다른 괄사보다 이 성분 자체가 좀 특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있거든요. 좀 가볍게 쓰시면서도 좀 리프팅 효과라든지 이제 두통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괄사 마사지 그 도구 네. 있잖아요. 저희 채널에서만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채널 통해서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요거 들고 오시면은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클래스를 열어드리고 같이 모여서 사용법을 배워보는 그런. 무료인가요? 네,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잘 들으셨죠, 여러분? 네. 이거 무료로 구매하신 분들에게 1회 무료로 클래스권을 같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클래스를 운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소개하려고 모였던 건 아니었는데 그냥 목이 뭉쳐 있어서 목을 좀 풀어드리고 했더니 목이 이렇게 길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해서 그때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이 구매해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와, 너무 솔깃한데요? 네. 이 쓰는 방법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게. 살살 긁기만 하면 돼요. 네,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많이 질문하시는데 불편한데 그냥 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턱은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귀 앞으로 내려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흉쇄 유돌근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흉골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 진짜 많이 뻐근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풀어주면은 머리 쪽으로 혈류가 잘 가면서 시원한 느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측두근 풀어주고요. 사실은 이마주름 풀어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요쪽이 유착이 되면서 이마에 주름이 잘 생기게 되는데 요 앞머리 라인을 풀어주면 또 요 부분에 도움이 되고요. 사실은 얘도 팔자주름 요 있는 부분, 여기 팔자주름 있는데도 여기가 덩어리져 있어서 뭉치면서 주름이 생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 부분은 요 끝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이쪽 팔자주름이 옅어져요. 실제로 이거는 전후 사진은 이걸 사용하신 고객분이 본인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자기 팔자주름이 사라졌는데 이거 맞는 거냐고.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기 뭉쳐져 있으면 주름이 지는 거라 가지고요. 올려주고 풀어주고 하면은 옅어지게 됩니다. 강도는 그냥 살짝 쓸어내는 정도.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원래 괄사를 세게 써서 아프고 멍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쓰시면은 근막이 다쳐요. 그래서 그렇게 안 쓰시고요. 그냥 머리 빗는 정도? 그냥 가볍게 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 용도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뭐 손가락에 있는 신경 지나가는 마디에 쓸 수 있고 그 발이나 종아리에도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차차 제가 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그 댓글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또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정 댓글 보시면은 단톡방이 있을 거예요. 그 단톡방 들어오시면은 귀지압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건강과 관련된 내용, 또 뭐 괄사 통해서 이제 부종 빼거나 아픈 곳을 이제 마사지하는 방법 이런 것들 안내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깨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혈당이 싹 사라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들기름, 들깨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있죠?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의 효능과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 암에 걸리고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들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이 쑤시고 무릎 통증 때문에 힘드시지 않으신가요?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으시잖아요. 이때 처방받는 진통소염제의 역할은 몸속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통증을 막아주는 건데요. 들깨 속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오메가3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혈관 건강이나 피를 맑게 해준다 등의 역할도 있지만, 몸속에 미세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도 있어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들깨가 바로 이런 염증 유발물질을 억제해줘서 진통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는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바로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들깨의 100g에는 390mg 정도 되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은데요.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많이 감소해서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의 골반 골절은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할 수 있으므로 노인의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의 관리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들깨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겠죠?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기억력이 떨어져 고민되시는 분이 많으시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 효능은 바로 뇌 건강,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을 높여주며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들깨에 바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고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들깨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60%가 바로 알파리놀렌산입니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느냐?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 망가뜨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런 사이토카인 물질의 분비를 감소시키고요.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 많이 발견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도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이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참치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들어보셨죠? DHA가 바로 대표적인 뇌기능 강화 물질인데요.
이 DHA가 기억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학습 능력 또한 좋게 하는데요. 이 DH는 체내에 합성되지 않아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합니다.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흡수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됩니다. 어린이 전용 오메가3 같은 경우도 성인보다는 EPA보다 DHA 함유량이 높은 영양제도 많죠. 들깨가 뇌신경,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뇌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알파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했잖아요. 그뿐 아니라 바로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요.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효능과 혈액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주 1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죠?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 5배 이상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들깨 100g에는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을 무르게 하고 장 운동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들깨에 함유된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장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들깨에 풍부하게 함유된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이 작용을 잘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줄일 수 있겠죠.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에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레르기에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와 비슷한 기전이라고도 어찌 보면 볼 수 있겠죠. 8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것입니다. 들깨 100g에는 철분이 약 14mg 정도로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됩니다. 시금치보다도 철분 함량이 높아 빈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 2는 조혈작용을 도와주는데요. 조혈작용이란 혈액 속의 혈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드신다면 빈혈을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들깨도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들 섭취하게 되시는데요. 이 들기름을 짤 때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들깨를 달달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요.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은 제가 하단 링크에 있으니까 잘 구경해 보세요.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에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마시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들기름을 넣어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을 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기름은 또한 산패가 쉽게 되는데요.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게 1급 발암물질입니다.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들기름의 사용기한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은 2달 이내로 드시는 것이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보관 방법도 정말 중요한데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등으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시는 것입니다.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산패를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요.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또는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을 섭취할 수 없는데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 성분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 가면 통들깨보다도 들깨 가루를 많이 판매하시는데요. 들깨 가루는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 드시길 바랍니다.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들어있어 세척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세척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 씻어줍니다. 그리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바닥에 이물질만 남는데요. 이것을 버리고 또 물에 담가 씻어주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걷어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 같은 작업을 3번, 4번 반복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해 주셔도 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 팬에 담아 약한 불로 건조시켜 주시거나 쉬운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돌려주시고요.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아직 덜 건조되었을 거예요. 한 번에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 있으니까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며 상태를 확인해 주면서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요.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상태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것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부추와 이것을 함께 드시면 죽어가던 혈관이 살아나고 치매가 예방됩니다. 부추에는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칼슘, 칼륨 등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간 해독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당뇨 예방과 조절에 도움이 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부추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부추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부추의 효능,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부추의 특별한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하며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몸 안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것이죠.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두부와 부추가 만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부추의 풍부한 황화아릴 성분이 혈관 내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녹여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액은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에는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혈관 내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나트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고혈압이 발생하고 증세가 심해지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부추의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 주어 혈관의 문제를 미리미리 예방하여 고혈압뿐만 아니라 혈관성 치매까지 예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문제는 부추를 먹어 이렇게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해도 혈관 내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부추를 드시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체내에서 메티오닌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에 쌓이게 되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 응고를 촉진하므로 심혈관 질환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부를 함께 드시게 되면 혈관 내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는데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데 탁월하기 때문이죠. 이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메티오닌으로 전환시켜 독성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두부에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단백질의 양이 고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은 모르셨죠? 나이가 들수록 고기가 소화가 잘 안 되어 잘 안 드시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성인들의 단백질 섭취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두부를 드시게 되면 부족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 주어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는 관절염과 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소플라본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증상까지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효능으로 노년기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죠. 다만 이런 두부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찬 분들이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부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두부와 부추를 함께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부를 면포에 담아 물기를 빼주며 으깨주세요. 으깬 두부와 잘게 썬 부추에 계란을 넣어 반죽을 해줍니다. 그리고 달궈진 팬에 기름을 넣어 주시는데요. 이때 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해 주세요. 반죽을 넣고 잘 붙여주면 두부 부추전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사과입니다.
부추를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들이 혈관을 보호하고 유기산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해 주어 몸속에 생성되는 발암 물질들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 줍니다. 부추의 효능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항암 효과인데요. 부추에 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과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들 덕분이죠. 부추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항산화 물질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고 암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는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주어 우리 몸이 암세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에는 프리라디칼이란 물질이 있는데요. 프리라디칼의 체내 농도가 높아지면 암세포의 발생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나쁜 물질을 부추의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제거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추와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소화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특히 대장암 같은 소화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부추와 사과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어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 성분이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해주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어 췌장이 혹사되는 것도 예방해 주는 것이죠. 그럼 부추와 사과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먼저 각종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실 때 부추와 사과를 채를 썰어 함께 드셔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와 사과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잘 씻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 사과도 가운데 씨를 빼고 적당하게 잘라줍니다. 믹서기에 넣고 물 1컵, 올리브 오일을 1스푼 넣어줍니다.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 부추의 영양 성분 흡수율을 몇 배나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부추 사과 주스 완성입니다. 세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돼지고기입니다. 부추의 강력한 생명력은 지친 간을 되살리는데도 그 효능이 뛰어나 간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데도 효과적인데요. 부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클로로필 같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재생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부추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간의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간의 여러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글루타치온이라는 영양제 들어보셨나요? 부추에는 체내에서 이 글루타치온을 합성할 때 필요한 황화합물이 풍부하여 간의 해독작용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때 돼지고기를 부추와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데요. 부추의 알리신 성분이 돼지고기의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돼지고기의 찬 성질을 보완해 주어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위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학적으로도 서로 보완이 되어 균형 잡힌 식사가 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피로 해소, 에너지 증진, 항암 효과 등을 더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돼지고기는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돼지고기 수육을 부추와 함께 쌈을 싸서 드셔도 좋지만 반찬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돼지고기 부추볶음인데요. 먼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해 주시고 돼지고기는
길쭉하고 얇게 썰어줍니다. 잘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둘러주시고 부추와 돼지고기를 한 번에 넣고 볶아줍니다. 이때 대파와 다진 마늘을 넣어주시고 간장으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볶아진 후에 들기름을 살짝 곁들여 주시면 고소함이 폭발할 뿐만 아니라 영양도 만점인 보약 반찬이 완성됩니다. 참고로 돼지고기 대신 오리고기를 사용해도 훌륭한 요리가 된답니다. 네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건강에 좋은 채소입니다.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관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도 풍부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 예방에 효과적인 놀라운 식물이죠. 또한 비타민 A가 풍부하여 눈 건강에도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 비타민 A는 부추에도 풍부하여 함께 드실 때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비타민 A는 로놉신의 합성을 도와 야맹증을 예방해주고 눈의 점막을 만들어내는 효능이 있어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고 눈시림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안구세포를 보호해주고 눈의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어 망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눈이 충혈되는 것과 통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눈 질환 중에 황반변성은 노인의 실명 원인 1위로 매우 위험한 질병인데요. 부추와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E가 예방해줄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안구의 급격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데 비타민 E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비타민 E는 비타민 C, 비타민 A와 함께 먹을 때 우리 몸에서 흡수율이 올라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추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눈을 건강하게 하는데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브로콜리는 어떻게 드실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함께 먹는 특급 조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씻은 부추를 적당 크기로 잘라 준비하고 브로콜리는 송이를 나누어 끓는 물에 부추와 함께 살짝 데쳐줍니다. 데친 부추와 브로콜리는 찬물에 헹군 후에 물기를 제거합니다. 간장, 식초,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부추와 브로콜리를 골고루 묻혀줍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주면 맛있는 부추 브로콜리 무침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부추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함께 먹을 때는 좋지만 소고기와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고기는 부추와 비슷하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추와 함께 드시게 되면 뜨거운 성질이 강화되어 위와 장 등의 소화기관에 강한 자극을 주게 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열로 인해 두통과 불면증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부추의 풍부한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이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부추를 과하게 드시게 되면 많은 양의 칼륨이 몸에 들어오게 되고 약한 신장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칼륨 혈증이 나타나 근육이 약화될 수 있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으며 심하면 호흡곤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몸 상태를 보면서 소량씩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신맛이 나고 약간은 쓴맛과 짠맛까지 느껴지는 아주 신비로운 열매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많으시죠?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 오미자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여름에 오미자차를 많이 즐기지만 사실 그 효능은 생소한데요. 이 오미자가 우리 몸에 큰 도움을 준다는데
이 열매가 어떤 효능이 있고 또 어떤 음식과 잘 어울리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미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온 열매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맛,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이렇게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불린답니다. 주로 산속 깊은 곳에서 자라는 동굴식물의 열매로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수확을 하죠. 오미자의 많은 효능 중에 가장 유명한 건 기관지에 좋다는 건데요. 오미자가 어떻게 우리의 기관지를 보호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요즘 미세먼지나 환절기, 건조한 날씨 때문에 기관지가 불편한 분들 많으시죠? 기침이 자주 나고 목이 따갑거나 가래가 끓는 느낌이 드신다면 기관지가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럴 때 오미자가 효과가 좋다는 거 알고 있으신가요? 오미자에는 휘잔드린과 고미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휘잔드린은 주로 기침 억제와 거담 작용을 통해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입니다. 거담 작용이란 기관지 내의 가래를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기침 반사를 억제하여 과도한 기침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만성 기침이나 기관지염과 관련된 기침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 이 성분들은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죠. 오미자는 기관지 확장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요. 기관지가 좁아지면 숨쉬기가 답답하고 가래가 쉽게 끼게 되는데, 오미자가 기관지를 확장해주면서 원활한 호흡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인 것이죠. 특히 가래가 끈적하고 잘 나오지 않을 때 오미자차를 따뜻하게 마셔주면 한결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지 건강을 지켜주는 오미자, 정말 대단하죠? 오미자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당뇨 예방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당뇨인데요. 당뇨병은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오미자가 당뇨 예방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미자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이는 아까 알려드렸던 오미자에 포함된 시잔드린이라는 성분과 항산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쉽게 말해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이죠. 또한 오미자는 췌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오미자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거 아셨나요? 항산화 물질은 췌장을 포함한 신체 조직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췌장의 건강을 유지하는 도움을 주는데요. 췌장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생성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오미자가 췌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오미자가 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오미자에는 체내에서 혈당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평소 혈당이 높거나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오미자를 꾸준히 섭취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미자의 놀라운 건강 효과 세 번째는 콩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오미자가 신장 건강에 좋다니 참 놀랐죠? 콩팥, 즉 신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내 수분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신장 건강을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거 다 아시죠?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미자인데요. 오미자는 신장의 기능을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약재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방에서도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몸이 자주 붓거나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증상에 오미자를 처방하곤 하는데요. 오미자는 신장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장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미자에는 고미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오미자의 고미신 A, B, N 성분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 신장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장의 염증을 억제하면 단백뇨와 같은 증상이 완화될 수 있으며 또한 오미자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신장이 원활하게 노폐물을 배출하도록 도와주니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오미자는 체내 수분 밸런스를 조절하는 데도 좋은데요. 몸이 자주 붓는다면 오미자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몸속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수분이 정체되면서 부종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오미자는 이 같은 부종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니 신장 건강을 위해 오미자 꼭 드셔야겠죠. 오미자의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을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나 기타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면역력 강화에 오미자가 좋은 작용을 해주는데요. 오미자에는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산화 성분들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특히 폴리페놀과 폴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데요. 오미자의 항염증 작용은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면역력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죠. 또한 오미자는 우리 몸의 백혈구 수치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아셨나요? 백혈구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세포인데 오미자를 섭취하면 백혈구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감염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미자의 놀라운 건강 효과 다섯 번째는 피로 회복입니다. 우리 몸이 피곤할 때 단순히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중년과 노년층이 되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회복이 더뎌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개운하지 않을 때가 있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데요. 오미자가 철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 아셨나요? 철분은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철분이 충분하면 혈액 내의 산소 운반 능력이 향상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피로가 덜 쌓이게 되고 특히 오미자는 간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 피로로 인해 몸이 무거운 분들에게 더욱 유익한 식품이죠. 또 오미자에는 고미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아까 알려드렸던 콩팥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간 기능 활성화를 시키고 피로 물질을 빠르게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작용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오미자가 간의 기능을 도와주면서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 오미자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되는데 오미자가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해서 긴장을 풀어주고 피로를 완화하는 작용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어 힘든 날에는 오미자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에 이점이 있는 오미자를 드실 때 생으로 드시는 분들은 잘 없으실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섭취해야 몸에 200% 이득이 되는지 오미자 섭취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미자를 가장 쉽게 섭취하는 방법은 찬물에 우려 마시는 건데요. 오미자를 뜨거운 물에 넣고 끓이면 끓일수록 꿀이나 스테비아를 넣어서 맛을 조절하면 됩니다. 따뜻한 오미자차도 좋지만 냉침으로 천천히 우려내면 색도 더욱 예쁘고
맛도 깔끔한데요.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서 더욱 좋은 오미자차.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서 더욱 좋은 오미자 냉침차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간단한데요. 말린 오미자 30g, 물 500ml, 꿀 또는 레몬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말린 오미자는 한번 가볍게 헹궈 불순물을 제거해 준 뒤에 깨끗한 물 500ml에 오미자를 넣고 냉장고에 12시간 이상 우려주는 건데요. 참 쉽죠? 시간이 지나면 붉은 빛을 띠면서 오미자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이 우러나오는데요. 원하는 농도에 따라 더 오래 우려내도 좋습니다. 여기에 단맛이 필요하면 꿀을 넣고 상큼한 맛을 더하고 싶다면 레몬을 띄워보세요. 맛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답니다. 이렇게 만든 오미자 냉침차는 여름철에 얼음을 넣어 마시면 더운 날씨에 지친 몸을 개운하게 해주니까 여름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미자는 강한 신맛이 있어서 단맛이 나는 음식과 잘 어울리는데요.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상콤하고 달콤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오미자 요구르트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간단한데요. 말린 오미자 10g, 물 150ml, 플레인 요구르트 1컵, 꿀 또는 올리고당 하나에서 2큰술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먼저 말린 오미자를 물 150ml에 넣고 냉장고에 12시간 이상 충분히 우려주세요. 이때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찬물에 우려야 영양성분이 더 잘 추출됩니다. 이렇게 냉침으로 우려낸 오미자는 체에 걸러 즙만 따로 준비해주세요. 플레인 요구르트 1컵에 오미자 냉침 액기스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신맛이 강하다면 꿀이나 올리고당을 하나에서 2큰술 넣어 맛을 조절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새콤달콤한 오미자 요구르트가 완성됩니다. 아침에 가볍게 먹거나 간식으로 챙겨 드시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피로 회복에도 좋으니 꼭 해 드셔보세요.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오미자청인데요. 오미자청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쉽게 차로 만들어 마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청을 이용해서 다양한 음식에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오미자청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말린 오미자차 400g 혹은 냉오미자 500g, 설탕 또는 비정제 설탕 500g 또는 꿀 400g, 유리병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말린 오미자일 경우 오미자를 깨끗이 씻은 후에 물에 30분 정도 불려준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한 후에 유리병에 오미자를 담아주세요. 생 오미자는 잘 세척 후 바로 유리병에 담아주세요. 오미자와 설탕 또는 꿀을 넣어 충분히 잘 섞어줍니다. 그 다음 뚜껑을 닫고 상온에서 2에서 3일 정도 숙성시킨 후 냉장고에서 2주 이상 보관하면 오미자청이 완성됩니다. 오미자청은 물에 타서 차로 마셔도 좋고 탄산수에 넣어 에이드처럼 즐겨 마셔도 맛있는데요. 또한 오미자청과 레몬즙을 활용해서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고 활용 방법도 많으니 한번 집에서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몸에 좋은 오미자차도 과하게 드시면 안 좋은데요. 오미자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성분을 소량이지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을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다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피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혈압 약물이나 혈액 응고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오미자를 다량으로 드시게 되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